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권선필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지난 18일부터 CNB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확정을 했습니다. 각 후보 발언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광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예, 이어서 설동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동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상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신입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언 이후 공통 질문, 대표 공약 검증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들께서 만약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공포나 흑색 선전, 비방 등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시는 경우 후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약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후보의 출마 계기와 후보가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기조 발언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별로 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전면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후보들은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광진 후보의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교육감 성광진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발로 뛰며 대전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또 교육 민원을 듣고 그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을 새롭게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평교사로 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4번의 회직과 복직이란 가시밭길을 걸으며 사학비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교사들이 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005년에는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충하도록 앞장섰으며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구청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사립학교 교원을 위해 비리사업과 맞서 싸우게 됐습니다. 사흘 전 노점 상인들께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과 결손과정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간 대전교육은 암흑기였습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6년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대전교육의 가장 큰 숙제인 동서부 교육격차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교육감이 되어 대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동석 후보 2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 후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전교육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은 변해야 합니다. 혁신되어야 합니다. 대전교육감 후보 김동석은 학생과 교사가 주인인 학교를 지향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가르침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섬기는 자세로 교사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펴나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청렴교육청, 전국 최고의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김동석이 쌓아온 34년간의 교육, 연구,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교사가 자발적인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배움과 가르침의 기쁨이 넘치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현장이 학교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 출마의 가치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열려있는 사람 중심의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환경과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본질만 바라보고 소신껏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온 저의 이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설동호 후보의 기조 발언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대전교육의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감 후보 설동호입니다. 저 설동호는 지난 임기 동안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이 힘써주시어 대전교육은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전국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중부권 최초 대전 수학문화관 건립, 전국 유일 에듀필링센터 구축, 대전 특수교육원과 대전 해든학교 설립 등으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래 대전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위해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그린 스마트 학교 설립 등의 시설 확충과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대전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중단 없는 미래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설동호는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대학 총장, 그리고 대전교육감으로 일해오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이루도록 저 설동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상신 후보의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동일하게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정상신입니다. 저는 대전 외삼중학교, 갑천중학교, 그리고 유성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전 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시민 여러분 가정에 자녀 성장의 기쁨과 보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대전교육은 전시성 행정과 그리고 위기에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력을 상실한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래된 관행, 불신으로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이 기승하고 공교육은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육비로 고통이 심하시죠. 또 학교 교육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전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교육감, 책임지는 교육청,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가 대전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감 교체, 세대 교체, 대전 교육 풍토 교체가 절실합니다. 저 정상시는 일 잘하는 교육 현장 전문가입니다. 대전 교육을 책임 교육의 상징으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으로 잘 사는 도시 대전, 아이 키우기 최고로 좋은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장학사, 그리고 교감 8년, 교장 9년의 학교 경영이 저희 자산입니다. 학교 현장 교육 전문가답게 확실하게 일 잘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해결 의지, 구체적 방안들을 살펴보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CNB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각 후보에게 사전에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미리 정한 발언 순서에 따라 제가 발언하실 분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사태와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 공백이 커졌습니다. 2년 동안 겪은 감염병 사태가 언제 또다시 되풀이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원격 교육이나 스마트 교실 등 기존의 교육 체계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정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김동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김동석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수단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학교의 집합교육 대체 수단으로 원격 교육이나 화상 교육 등이 동원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에 대한 몰입이 떨어진다는 것과 학생들이 수업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형 수업 형태를 고려할 때는 학생이 흥미있게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현재 그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채택하고 있는 요소들을 미래형 수업에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제나 교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고 직접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흥미있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대전형 메타버스 교실을 구축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형 교육은 이런 교육수단의 변화보다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라면 미래의 교육은 학생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잘하게 하는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 30초이고요. 시작해 주시죠. 대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충실히 진행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여 미래 대전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위해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학급에 무선 인터넷망 설치, 정보원의 서버 용량을 확대하였고 2023년까지 전 교실 스마트 칠판 설치와 모든 초중고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 패드를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대전교육에서는 에듀테크 기반 교사 연수 강화, 교사 학습 공동체 지원 확대, 일상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미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유초, 중고, 대학 연계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전 유관기관과 연계한 AI 융합 체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설동우가 우리 대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물론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상신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신입니다. 쌍방향 수업이거나 원격 수업은 원래 성인들의 회의용으로 개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전체 학교에다가 원격 수업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코로나를 피해보자라고 했는데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는 이미 스마트 기기가 완전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한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그래도 기초 기본 실력이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기본인 대면 수업으로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겠다. 대면 수업을 확실하기 위해서 학급당 정원 조정할 거고요. 그동안 전시성 행정으로 실시되어 온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저는 전면 개편하여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그 말 그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맡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계교의 역량 강화는 물론 특성화고 진로 지도에서도 역시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수업, 결국은 수업이 생명입니다. 학교는 수업이 생명인데 배움이 살아 숨쉬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전권을 드리는 장학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지난 잃어버린 2년 동안 낮아진 학력, 격해진 학력 격차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광진 후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현재의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이제 각종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달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웬만한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학교 교육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렇게 달라질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식 습득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교사는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화 수업,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 공동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 공동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와도 연계에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동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설동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저 설동호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각종 체험학습과 대면활동, 사회성 함양 교육과 학생 참여 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교뿐만 아닌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수학체험, 놀이체험, 독서 문화체험, 해양 수련 활동 등으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내실화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진로를 개척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하여 우이센터와 전국 유일의 에듀힐링 센터 역할을 확대하여 힐링 캠프, 사회성 배양 강좌, 맞춤형 상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한 인성교육 실현으로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상신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상신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개념처럼 여겨지는데요. 인성은 현재의 개념이고 또 미래의 개념입니다. 구글에서도 인성이 안 좋으면은 그대로 탈락을 시킨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전문가의 시대, 그리고 온 오프라인의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도 이 온라인의 인성교육과 지금 현재 오프라인의 인성교육과 온라인의 인성교육을 같이 순환적으로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외톨이가 많고요. 또 혼자 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개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개념들을 가르쳐야 될 숙지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창체 활동과 그리고 방과 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교육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중거집단 활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체험 활동과 행동을 통해서 인성이 생겨지는,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성광진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과 교육 내용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 방법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교사들의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하고 전달한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식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협력 학습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룬다면 배움의 과정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호 간의 원만한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 내용에서는 첫째로 지식 교과 외에도 예술과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과 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감성과 건강한 신체 발달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을 독서 친화적인 학교 문화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진 독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책을 쉽게 접하고 책 읽기를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 잡무를 없애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석 후보 발언하시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 8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존중, 교사 존중, 행복한 학교 현장, 학생과 교사의 오늘이 행복하고 배움과 성장으로 즐거운 학교를 기치로 합니다. 첫째,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와 학교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창조적 리더십과 학교 교육감으로서 문화창조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5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혁신하겠습니다. 6째, 미래형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7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째, 재개발지역 학교 부족 및 과밀학교 문제에 대응한 학교 신설과 소규모화 학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 교육정책 방향과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CN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 공약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1분 동안 한 후보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시고 이후 다른 후보들께서는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한 순서에 따라 발표자와 질의자는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 공약 발표 정상신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저의 대표 공약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에도 건강한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에 가장 최적화된 유치원 학급 정원 15명, 초중고 학급 정원 20명입니다. 두 번째 공약, 창의성 교육을 학습 활동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풀이도 중요합니다만 미래 사회를 위해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요. 세 번째, 대전형 공립대안학교를 신속하게 설립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 교육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선제적 적극적 행정의 부족, 이것을 제가 교육감이 되면 확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5번째, 업무 간소화를 통해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을 업무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정상신 후보께서 발표하신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광진 후보께서 1분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정상신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청렴도 문제도 제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대전교육청에 청렴도 문제도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청렴도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철동호 교육감 체제였습니다. 국민권익평가에서 무려 6년간 연속 최하위권이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후보님께서는 설문자 탓만 하고 계시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 탓만 하는 설 후보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대전 교육의 비리에 대한 감사 체제가 과연 잘 작동되고 있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체된 인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하고 비슷해요. 뭐라 그럴까요? 문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하죠? 그런 회전문 인사. 예, 회전문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그 주변에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고인물이 썩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육청의 감사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외부 인사를 아웃소싱해서 평가하겠다. 외부 인사가 대전의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작동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시성 행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행정 자체가 답보적이고 10년째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교육의 부패는 여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만 잡습니다. 말도 아닌 것으로 잡습니다. 저는 감사 행정 확 바꿔놓겠습니다. 예, 지금은 대표 공약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 가능하면 대표 공약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석 후보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동석 후보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공약 역시 대전교육청 지역 수준의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마련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 행위와 제도 운영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동 대안 중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행동 경로를 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목표와 그 이행 방법 중심으로 공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개발의 배경이 된 문제들이 무엇인지, 현재 대전교육에 대한 문제 진단, 문제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입니다. 좋으신 역시. 말씀입니다. 정책은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역시 현장을 분석했을 때 대전교육에 최근에 있었던 그 학생 학교 설립 문제 같은 부분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학생 이동에 따른 그런 대안을 못 마련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모든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청의 늑장 행정 그리고 무소신 무계획의 대응은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끼쳤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저는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교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왜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실에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업무 간소화. 선생님들을 업무에서 해방시켜주고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예, 1분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설동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역시 질의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전교육청만큼 적극 행정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간소화를 해서 교원의 전념 요건 조성을 위해서 아주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전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대전교육청에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까지 다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정상신 후보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안학교를 이렇게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상신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저는 지난 10년 전부터 대전에만 없는 공립대안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 전임 교육감님도 그거를 안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탈자가 생기면은요 충남으로 가고 경기도로 갑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이탈 학생들을 탈락 학생들, 부적응 학생들을 타시도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 주장한 결과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지난 8월에 공립대안학교를 마련하자고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고 그리고 끝이에요. 11월쯤 한 번 더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무슨 뭔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이런 늑장 행정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탈락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립대안학교 마련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예. 좀 거기에 대해 질의할 시간을 좀 줬으면. 일단 마지막 발언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시고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발언을 하실 수 없고요. 답변을 하셔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만 주도권 토론할 때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 공약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성광진 후보 대표 공약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대전에 산적해 있는 교육 민원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러한 학교 신중축, 이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에 취임하자마자 균형발전 TF팀을 가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집으로서
실질적인 학교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적 돌봄과 방과학교 교실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시라고 너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동석 후보께서 이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역시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을 꼭 강제적인 법 규범이나 조례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윤리 강령 등을 제정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존중하며 학생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학생의 인권, 학생 존중,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당연히 보호하고 지지해야지만 이것을 학생인권조례라는 강제적인 법 규범으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그 요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뜨겁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광진 후보님 답변 역시 1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학생인권 조례를 강제적인 뭐 법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일종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고요. 우리가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또 자신의 인권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 본연의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자세들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통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을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서 개선해달라는 그런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이 조항들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결코 교권과 충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학교 교육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이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다정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불필요한 뭐 지시와 통제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 시간이 죄송합니다. 예, 설동 후보께서 우리 성광진 후보 대표 공약에 대한 질문해 주실 시간인데요.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성광진 후보님께서 우리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공간 혁신, 또 교원 배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도 강화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서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부 지역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광인 후보님 동서교육 격차를 말씀하시는데 해소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학교 예산 평등 배분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균등 배분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광진 후보 답변 시간인데요. 역시 우선 1분입니다. 학교 평등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학교 예산을 배분할 때 운영 예산을 배분할 때 학생 수, 학급 수에 비례해서 이걸 갖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학급은 많아도 학생 수가 적으면 이제 이게 사실은 덜 배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급 수에 비례해서 이것을 배분한 쪽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도 변두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부 지역에 대한 전혀 차별이 없고 그동안 배분 투자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동부 지역입니다. 지역의 중학교 42%가 과밀학급인데 이건 대전 지역의 중학교 평균이 과밀학급 평균이 30%입니다.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상신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 성광진 후보님의 동부 지역 학교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저 역시 된다면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어졌어요.
학교에서 뭘 할까요? 수업을 하는데 성광진 후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협회, 대전세종노동인권협회,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 세 군데의 대전지역 통일단체, 대전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이사회 등 21개의 시민단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는 미래시민교육원 또 설립한다고 하셨고 운영한다고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시민교육원을 통해서 이 단체들과 맺은 수많은 업무협약을 다 지키시겠다는 것인지, 교육을 학교화하겠다는 것인지, 시민단체화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걱정이 큽니다. 두 번째, 교육청과 지자체 돌봄의 학교 협력의 돌봄 사업단, 방과후 교실 사업단 등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설립하실지도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광진 후보 답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협약을 맺은 것들은 대부분 다 보시긴 알겠지만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내용들로 협약을 맺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환경단체와는 이제 뭐 교육에 관련된 협약을 맺었고요. 아까 노동인권교육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동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우리나라 95% 이상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노동이란 것도 얼마나 존중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교육 속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국영사 같은 교과에 포함되지 못하니까 방과후 교실이나 또는 마을학교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실은 교육 속에 포함시켜주길 바라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미래시민교육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걸러내면서 잘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김동석 후보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른 후보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동석입니다. 저는 8가지 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존중, 교사 존중, 행복한 학교 현장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은 교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 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행복한 학교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오늘이 행복하고 배움과 성장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정의의 실현입니다.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그리고 뒤처지는 학교가 없도록 불리한 여건의 학생과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와 학교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창조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예, 설동 후보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김동석 후보님께서는 또 학교장 자율 경영제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인격적 수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격적 지식. 예, 인격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교장 자율 책임 경영자라서 학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모든 권한과 또 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자율 경영하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모든 창의성을 신장시켜서 꿈을 펼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신장입니다. 학력을 신장해야만 그들이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학교장 자율경영제와 그 인격적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동석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는 스쿨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이나 학교 운영 그리고 여러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단위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 광역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관료제적인 그 운영 체제 속에서 학교가 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학교의
재량을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점에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지식은 입시를 위한 도구적 수업이 아니라 인격에 도움이 예. 되는 형식으로 수업을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정상신 후보께서 우리 김동석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시간인데요.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표로 제시하신 학생 존중, 교사 존중, 행복한 학교 사항에서 교사 존중 사항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사 존중을 위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초등교원 승진 시 농어촌 근무 가산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대전의 농어촌 급지가 어느 곳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농어촌 근무 가산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시겠다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 업무 경감과 수업 시수 단계적 축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수업 시수를 축소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후속 대책들을 어떤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동석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공약을 설정했던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또 행정 직원 선생님들도 어떤 승진제도 또 근무평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다, 또 공정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사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교사들의 어떤 헌신열의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승진제도나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지역 교육청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어떤 가산점제가 있어가지고 그 가산점제에 얽매여서 그 역량 있고 열심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번엔 성광진 후보께서 우리 김동석 후보 대표 공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학생 존중의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학생 인권 조례는 부정적이십니다. 행복한 학교 현장을 위해서 학생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특히 우리 후보님의 보면 그 공약을 보면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와 학교 자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의 권한이 워낙 비대해서 도리어 학교 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동석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고 다른 법률 형식으로 헌법의 어떤 교육조항이나 교육기본법, 초중학교 교육법 이런 데도 잘 규정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또 학생인권 조례라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별 문제가 없고 학생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특정 쟁점이 되는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소신껏 학생을 지도하기 참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단위 학교가 자율재량을 많이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 자치는 예,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설동호 후보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실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 설동호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비전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5개 영역 55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공간혁신사업으로는 대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대전 애국어교육원 설립,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와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학교 생태전환 교육 체험장 구축, 학교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 설동우가 초중고 대학 교육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전 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예. 설동우 후보의 대표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상신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공간혁신 사업, 서남부 지역 개발 사업, 또 시설 설립 등 아주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가 근본적으로 대전 교육이 안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재정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2번으로 1심에서 금교형을 받은 7급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집 근처 행정실장으로 발령내서 논란이 일자 이제 회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내 직원들이 불신할 수밖에요. 두 번째는 최근의 사태로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실 설치를 확대한다고 하고 97억짜리 스마트 칠판 사업을 통합 계약으로 하면서 미러링이 없는 아주 최악의 칠판을 계약해서 학교에 배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설동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시간입니다. 1분 네. 시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대전 교육청만큼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정보의 착오로 해서 그런 한두 건의 뭐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단 한 건이나 두 건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점검해서 인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 사업, 그 전자 칠판 사업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들이라든지 모든 전문가가 서로 협의를 하고 모든 것을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예, 이어서 성광진 후보께서 질의하실 시간인데요. 역시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설 후보께서는 늘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융합 교육을 하고 창의 융합 인재를 키워한다고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런데 과연 창의 융합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학생들이 창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능력과 융합되는지도 또 어떤 방법으로 융합돼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후보님의 입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의력을 키우겠다는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창의력은 또 어떤 능력과 융합되는 겁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과 다른 능력과 융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동우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 융합 인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창의 융합 인재라는 것은 갖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는 수업, 그러니까 교관의 수업과 교과의 또 학습 지도 모든 교과 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에서는 독서를 아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 책 읽기를 아주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건데요. 창의 융합 인재라는 것은 융합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건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만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인재가 답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동석 후보께서 대표 경황 말씀해 주시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1분입니다.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김동석입니다. 설동우 후보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건인데, 이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어떤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립형 대안학교는 사립형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대전 교육청에서는 이걸 벌써 10년 이상 전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책 연구 과제를 시행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 로드맵까지 다 마련한 상태인데, 이것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또다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 협력, 교육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그 수단으로 학부모의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설동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교육에서는 이제 학업 중단이라든지 학업에 흥미도를 잃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꿈나라의 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을 아주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미래 사회에 꿈을 펼치면서 미래 사회를 잘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립형으로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립형 대안학교를 예술 중점 학교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 속에서 아주 모든 흥미를 가지고서 모든 학과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아이들도 와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봤는데요. 엄격한 규칙과 시간 관리 때문에 충분히 말씀 못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5분 동안 후보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다른 후보를 지정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질문을 계속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시는 그런 경우를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가끔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30초 이내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은 후보는 가능하면 답변만 할 수 있고, 주도권 가진 후보는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으신 후보는 발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공평하게 드리니까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요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성광진 후보께서 먼저 지목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선 설동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급했다. 근데 이게 사실 교육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전국 최초로 자신이 했다고 업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지난 4월 달에 4월 1일 날 그 대전시 교육청은 그 오미크론 상황에 따라 긴급 수업 지원단을 놨다가 이제 꾸렸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311명 규모의 수업 대체 인력 풀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시기가 이미 한참 지난 다음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3월 달에 이미 대규모로 퍼져서 일주 평균 150명이 학교 지역에서, 즉 교직원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1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대책을 구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던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안이한 행정에 참 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동 후보 30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 관람비 지급한 것은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청이 협의해서 된 겁니다. 조례안은 뭐 큰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과거에 흥미, 즐거움을 갖게 했는데 이제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과
모든 그 바탕으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거 교육청이 발의했나요? 예? 교육청이 발의했나요? 같이 조례안을? 협의해서 한 겁니다. 아니, 발의는 원래 네. 그 시의회에서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시의원들이. 교육청과 시청이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의논돼서 애초부터 결정되는 거고요. 교육청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학생들한테 겁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게 좀 기회를 주세요. 예? 그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우리 시청과 대전교육청이 이제 6억씩 12억을 내서 중학교 이 자유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각 2만 원권을 해서 포인트제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21억 예산을 세워서 대전교육청과 시청이 세워서 학생들에게 5만 원 이렇게 권을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이렇게 더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여기서 중요한 모든 것은 인성과 잠깐만 여기서 창의성을 끊어져 길러서 미래를 열어갈 수 30초 있도록 넘었기 하는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끊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얘기한 것은 과연 이것이 최초로 과연 대전시 교육청이 이걸 준비하고 발의하고 이것을 실행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실행했죠. 않았다는 거죠. 실행만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같이 협의해서 지금 된 건데 협의하기 전에 이걸 발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조성치 의원 등등이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문화예술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글쎄 그런데 자, 그런 다시 과정 한번. 속에서 그러니까 협의를 이루어서 전국 된 최초로 겁니다. 교육청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전국 최초로 한 어불성설인 거죠. 실행 전국 최초로 한 거죠. 이것을 본인의 아니, 취적으로 말씀하실 저기, 수 있는 건 아니, 아닙니다. 저기 두 번째, 우리 잠깐만. 딴 시도가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 현재? 지금 4월 달에 와서야 비로소 수업 지원단을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과연 잘하신 겁니까? 그거는요. 지금 저 후보님이 그게 말씀하셨는데 안이한 교육행정 때문에 고통을 그렇지 받은 않아요. 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당신이 3월 달에 들어보세요.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긴급 수업 지원단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은 4월 달에 가서 했어요. 모든 걸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학생- 이런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 모든 걸 지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가능하면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현장 지원 체제를 정말 잘하겠다고 지금 모든 그 공약에서 내겠어요. 아, 그럼요. 현장 지원 체제가 그런 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안이한 행정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수업을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도록 과연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달 동안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청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안이한 행정 때문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거기- 정상신 후보께서 저도 말씀하신 여러 대답 가지 좀 것들은 하게요. 아니 뼈아픈 지적입니다. 청렴도 뭐 최하위권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련 없는 거고 이건 청렴도는 설문조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객관성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니까 충북이나 계획되는 겁니다. 거기 이게. 저 후보님 충북이나 충남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농촌 지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은 한 예. 울타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5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실 때 이제 답변하실 분 지정하시고 답변하실 분 30분 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동석 후보님 5분 동안 진행해 주시죠. 설동호 후보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런 어떤 정책 공약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는데 거기에 학부모회 운영비 또 학부모 교육비 지원 확대 이런 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이 있으면 정책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나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 목표와 수단 간에는 논리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행정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고교 학점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와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60년, 70, 80년대만 해도 한 교실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받아 써서 그것을 암기해서 사지선다이나 단답식만 이렇게 해도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와 학부모, 학생, 마을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는 연계가 돼서 교육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모든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운영비도 지원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어야만 그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자치활동 공간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모든 면에서 소통과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통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뛰어난 사람이 혼자 어떤 능력만 발휘해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같이 토론을 해야 어떤 제품도 잘 만들고 문화예술도 잘 구성해서 최고의 문화예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을 갖다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경과돼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고교 학점제는 2020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했고 2020년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했고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도 마련하고 모든 데 공간 혁신. 고교 학점제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 과목입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전에서는 우리 교사 순회 교사제라는 걸 두고 있고 또 공간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앞으로 고교 학점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하나는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돼서 다른 김동수 후보, 주도권 있습니다. 정광진 하시죠.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청을 지향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을 단호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학 비리 척결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사학이 어떤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학은 어떻게 보면 사학의 어떤 자주성을 항유해야 되지만은 또 공공성을 또 충족시켜야 될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사학 비리 척결과 함께 사립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저는 이제 사립학교의 그 사학 비리 척결과 사학 발전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비를 척결해야만이 사립학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리가 만연한 학교에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학비를 척결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사학의 뭐 자주성이라든가 자율성 같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권을 갖다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예산 정도 잘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으로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의 어떤 특성화, 자신들의 어떤 교육 과정을 나름대로 특성화 시킨다고 할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사립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강력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네. 학교 평등 시간이 좀 학교 평등 예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좀 다른 계열도 다르고 규모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주도권 토론 시간이 5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후보께서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동호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송광인 후보님께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후보님은 3초 뭐 답변 시간을 주는데 왜 아니오 이건 아닙니까? 성광인 후보님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셨죠? 네. 네. 학급당 인원수 감축은 학생 안전보호, 학생별 맞춤형 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언하신 것이죠? 예. 예. 저 자신도 성 후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대전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초등학교가 21.1명, 중 27.4명, 고 21.8명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기준으로 과밀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8명 이상인 학교로 대전 시내 전체 300교 중 55교 18.3%가 해당됩니다. 현행법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권한으로 합동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있냐고요? 예. 합동 학생을 조정하는 것은 실제 학생들의 그 학군에 따른 배치 예. 이것에 의해서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말할 수 학급을 증축한다든가 또는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해서 그걸 조절하는 것도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예. 교육감이 책임인데 이제 교육부의 권한이 이제 모든 것이 첨가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겠죠. 저는 학생 수 감축 방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우선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여 편성하고 추후 전 지역 초등학교에 확대하는 방안과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과 지속적 과밀학교는 인근 개발 현황 추이를 살펴 통합구역 및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급당 20명을 이루기 위해 성후보님이나 교육청과 교원단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부에 건의하여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또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작년 7월에 그 긴급 계획으로 교육부가 내세운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조 원을 갖다가 앞으로 향후 3년간 투자를 해서 학급을 증축해주거나 또는 학교를 신축하는데 기존의 그 어떤 그 규정보다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학급 증축 그리고 학교 신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좀 나름대로 잘 배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심사위원회 통과를 갖다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신축을 하려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충북 같은 데 작년에 상당 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새로 다른 지역에서 그 학교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또 그 밖에도 뭐 초중학교라든가 초중고학교를 갖다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분교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가 필요한 것은 학교를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학교를 신축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세워주고 지금 현재 학교가 줄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학부모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참으로 옳은 방안이고요. 이것은 학생들 위해서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당장 주도권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 필요한 경우는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더 필요한 것은 이제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이 학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우리 거기 예산을 하고 또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또 모든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중앙투자심사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다면 통과가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신설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설동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신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예, 주도권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신입니다. 성광진 후보께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1993년부터 전교조 대전지부 조직부장, 총무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역임하시고 2004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선출되셨습니다. 5년이요.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되어 당시 교육청의 학력신장 최우선 정책과 학교 경영 자율성 확대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국보법 폐지도 주장하였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중도 진보를 표방하시면서 민주노총의 지지선언에 매우 의존적으로 보입니다. 후보님의 말씀이 맞다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중도 세력인지요. 아울러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이 성 후보님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전 충청 지부장이 또한 성 후보님의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러한 후보님 자신과 후보님 주변의 인적 자원이 나타내는 이념적 배경이 학교 교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교육감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인 단체와 연대한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교육적 영향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중도에서부터 진보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에게는 아주 매우 진보적인 단체도 저를 지지했지만 매우 중도적인 그러한 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더 많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04, 5, 6년도에 말씀하신 건데요. 당시 2004, 5, 6년도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학력 경쟁이 매우 치열할 때입니다. 특히 학교 간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어려운 동부지역 학교들은 그야말로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상황까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학교 간 경쟁으로 인한 편법이 나타난 그런 학력 경쟁 체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로부터 18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대전 지역이 걱정하는 부분이 학력 저하를 학부모님들이 다 걱정하세요.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져서 우리는 학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가 약화되고 폐지되고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18년이 지난 지금의 대전 교육의 공교육의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가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 같은 국영수 사과 체제에 그것에 매달리는 평가에 매달려서 모든 아이들을 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갖다 창의력, 아까 말씀하신 창의력, 융합, 융제 등등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안 되고요. 저는 물론이죠. 국영수 사과 중요합니다. 이 도교육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요. 제가 그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간에 걸쳐서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들, 위기가정 아이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로 교육이 희망사다리 역할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 학부모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은 성 후보님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지금 퇴직하셨지만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특히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사견이 아니라. 그런데 현재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교원의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 또는 정치적 표현,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교육자의 자세는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선 저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다만 교사가 학교 밖을 떠났을 때의 정치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교육이 왜 중요하냐? 교육은 성인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씩 사용해서 진행한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또 상황에 따라서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동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동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교육감 선거는 돈이 2천억 이상 투입되는 고비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교육감 후보 김동석은 이러한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저는 선거운동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쓰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 후원의 모금도 하지 않겠다. 나는 보수, 진보, 편을 가르거나 정치적 이념 논쟁, 진영 싸움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김동석 후보는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김동석은 서울대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교육정책, 교육행정을 연구하며 수없이 많은 교육정책 케이스들을 다루었고 한남대학에서 20년간 교육행정 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대전만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설동호 후보 차례입니다. 동일하게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저 설동호는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미래교육 기반 위에 대전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교육 대전환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미래교육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대전교육의 미래를 만듭니다. 저 설동호에게 4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이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 열심히 최대한도로 대전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상신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이야말로 시민 여러분 각 가정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고난 적성을 찾고 삶을 찾아갈 길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을 갖춘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상신이 엄마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안고 그 파도를 넘겠습니다. 파도 앞에서 원대한 포부를 꿈꾸게 하겠습니다. 나와 이웃과 같이 잘 사는 꿈을 꾸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 세대 교체, 교육감 교체, 책임 교육이 대전 교육에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저 정상신을 선택해 주십시오. 교육감이 정상신으로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광진 후보 차례입니다. 동일하게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교육을 바꿀 성광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전 교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전 교육은 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는 6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전국에 이런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학생도 부끄러워합니다. 대전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없는 도시개발로 수만 명의 주민과 자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수십 년째 깊어만 가고 있는 동서부 간 교육격차만 하더라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외부 행사만 찾아내면서 책임을 미뤄서 안 됩니다. 권위이고 소통이 안 되는 리더십으로는 대전교육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 준비된 교육감, 청렴교육감 성광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렴교육감 성광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유권자라면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공약이 도움이 될지 살펴본다면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NB가 준비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23일 오후 4시에는 충청남도 논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